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스턴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건강정보를 전해주시나요? 오늘은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민을 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 신체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민을 할 때 신체 검사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 신체 검사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요? 네. 그 이민 신체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폼에다 적어서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네. 그 폼이 I693이라는 폼입니다. I693 폼이요? 네. I는 아마 이미그레이션 뭐 이래서 I라는 걸 쓰는 것 같고요. 네. 그 이미그레이션에 쓰는 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신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적는 폼이 693번 폼이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I693이라고 하고요. 이 폼은 1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페이지별로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텐데요.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 적어 놓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인적 사항을 적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주소, 뭐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 국적은 어디냐 이런 일반적인 이제 사항을 적는 건데 이 첫 번째 페이지는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것은 본인이 적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직접 적으라? 네네. 그래서 본인이 누구라는 걸 본인이 이야기하고 또 이름이나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이 네.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게 네. I693의 첫째 페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번역이나 통역이 필요한 정도로 까다롭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걸 하는데 통역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거기에 또 대답을 하게 돼 있는데 문서 양식을 이해하고요. 문서라는 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있는 인스트럭션들 그 지시사항을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물어보는 간단한 질문들 예를 들면 뭐 병이 있습니까? 약을 드십니까? 뭐 과거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간단한 정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통역은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서 네. 양식을 이해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만 있으면 통역은 일단 필요 없다. 네, 그렇지만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실은 쉽게 통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21세 이상이 된 친구 또는 가족이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통역을 네. 제가 이제 대동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 대동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친구나 가족이 해도 되기 때문에 그 통역과 관련되어서 겪는 어려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예방접종 기록이나 뭐 제가 제출할 문서 같은 것이 네. 영문으로 번역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문서는 원칙적으로는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 문서 번역된 문서를 누가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 신체 검사에 관련된 서류들은 번역된 문서를 다 의사가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체 검사를 하는 의사가 그 원래 언어를 번역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번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의사에 따라 달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페니쉬를 쓰시는 분이 스페니쉬를 쓰는 의사가 신체 검사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번역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문서가. 또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 분이 한국말을 쓰는 의사가 이미 신체 검사를 한다. 이런 경우에도 문서의 번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네요. 한인 의사가 네. 이제 검진을 하면. 네, 자기 언어를 쓰는 의사가 검진을 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죠. 그러면 이런 이민 신체 검사에 제가 이제 제출하는 서류 이외에 네네. 다른 검사가 또 필요한가요? 네, 이민 신체 검사에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가 15세 이상에서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결핵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15세 미만에서는 결핵 검사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2세 미만에서는 모든 검사를 다 면제를 합니다. 나이대별로 좀 받아야 할 검사가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15세 이상이 받아야 할 네.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는 어떻게 네. 이제 진행이 되나요? 소변 검사는 검사라는 이유는 임질이라는 성병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5세 이상에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는 매독이라는 성병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뭐 건강 검진을 목적으로 뭐 당뇨를 검사한다, 콜레스테롤을 검사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네, 매독이라는 성병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병에 대한 검사를 소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검사를 해서 이상 소견이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그게 네. 성병이다 보니까. 네. 그럼 혹시 만약에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네. 이민이 허용되지 않나요? 임질과 매독은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만 이민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검사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검사 이상이 있으면 임질과 매독은 치료를 받으면 이민이 허용이 되는데 사실 임질의 치료는 매우 쉽죠. 단 한 번의 약물 복용으로 치료가 끝나고요. 쉽네요. 예, 매독은 조금 어렵습니다. 3주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주사약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도 예. 뭐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네, 이 치료 이후에 이민을 하실 수 있다는 네, 거. 이 치료를 하신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네. 이 병이 치료됐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이민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결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많은 한인분들이 네. 결핵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 15세 이상에서 요구되는 검사 중에 결핵 검사가 있죠. 네. 이 결핵 검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지난주에 그 한국에서 오신 정혜진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하셨는데, 네. 그 두 가지 검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혈액이랑 피부가 있죠. 네, 그렇죠. 피부 반응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혈액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느냐면 결핵 검사를 하면 BCG라는 예방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양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해가 있네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BCG가 피부 반응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BCG 예방 접종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찝찝하다. 네, 뭔가 좀 정확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피부 반응 검사를 해도 BCG의 영향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 영향 미치는 건 아니지만은 혈액 검사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BCG 때문에 양성이 나오는 게 뭐 걱정되시거나 뭐 네. 찝찝하신 분들은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결핵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민이 네. 또 불가능한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민 신체 검사에서 하는 결핵 검사라는 것은 결핵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아마 지난주에 설명을 한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잠재성 결핵이라는 게 있고 활동성 결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이민 과정에서 검사라는 결핵 검사라는 것은 잠재성 결핵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 검사에 양성이 나왔다라는 것이 활동성 결핵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핵균이 제 몸에 있으면, 그러니까 네. 잠복 결핵이 있으면 네. 그 양성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잠복 결핵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복 결핵은 사실은 실제로 증상이 있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잠복 결핵이 있다는 이런 결과, 다시 말하면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이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하나는 잠재성 결핵만 있다. 다시 말하면 활동성 결핵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것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엑스레이 찍으시면 다 정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이 잠재성 결핵에 대해서 지금은 치료를 안 하지만은 나중에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라는 그 인텐션을 서약을. 그 의사를 치료받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시고 거기에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민을 하시게 됩니다. 결핵 검사에 양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활동성 결핵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것은 잠재성 결핵이다라는 네. 것을 증명하고 네. 그리고 치료를 받겠다고 서약을 하게 되면 네.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해 네네,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체 검사 이외에 네. 다른 예방 접종 같은 게 네네. 필요한가요? 저희가 그 네. 학교 입학을 위해 하는 예방 네. 접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좀 네, 있잖아요. 예, 여기 워싱턴주에서 5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이민 예방접종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네. 또 겨울철이라면 10월에서 3월까지예요. 10월
2월에서 3월 사이에 서류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도 맞으셔야 됩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했는데 18세까지는 소아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18세까지는 미국 연방 정부의 기관이 있어요. CDC라는 기관이 있는데 네. 한국으로 말하면 질병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미국에서 이 18세까지는 CDC라는 데서 추천하는 모든 예방 접종을 다 맞아야 됩니다. 어이구, 예,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18세까지는 다 맞고 지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9세부터 65세까지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MMR, 홍역볼거리 풍진이 합쳐진 예방 접종하고요. 네. 그다음에 바리셀라, 수두라는 예방 접종하고 그다음에 T대비라고 해서 파상풍과 백일해가 합쳐진 예방 접종. 네. 이렇게 19세부터 65세까지는 MMR, 바리셀라, T대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65세 이상에서는 MMR은 필요가 없습니다. 홍역볼거리 풍진은 필요가 없는데 그 대신에 폐렴 예방 접종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이민을 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다시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민 예방 접종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도큐먼트가 없으면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입니다. 다시 네. 말하면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맞으셔야 되는데요. 나는 이게 다시 맞는 게 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해서 면역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예방 접종에서 면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방접종을 다시 맞는 게 서류가 없으면 다시 맞는 것이 원칙이지만 네. 맞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네. 혈액검사를 통해 네.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군요. 예, 해당 균에 대한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걸 증명하면 예방접종 안 하셔도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변재준의 건강정보는 이민을 위한 신체검사 I693 폼에 들어가는 신체검사를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